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8살 남성입니다. 저는 호텔 조리과를 졸업하고 유명 호텔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은사님의 추천을 받아 지금 이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하는 편이고 저 스스로 이렇게 말하긴 좀 민망하지만 실력도 좋은 편이라 진급도 빨리 되고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직속 상사가 있는데 잘 모르고 지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내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셨다고는 하지만 대학교를 가지 않으셔서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였을까요? 그분이 일을 시키면 너무 못마땅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시켜. 내가 요리를 몇 년을 했는데 하면서 상사가 시키는 일이 못마땅해지더라고요. 제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제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부르는 것도 못마땅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예약이 들어왔다고 인원 및 날짜를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주의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바람에 예약 인원을 다르게 준비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상사분께서 크게 꾸지람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본인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 앞으로 이분과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교육 강사 박상준입니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선배 또는 상사를 만난다면 누구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잘하는데 왜 가르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민지 씨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오늘 낮에만 해도 상사에 대해 일을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사람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한다는 포인트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쉬운 위험한 상태가 되곤 하는데요. 강사님은 살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5살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대표까지 하면서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나름 유망주라고 여기저기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국내 프로팀이나 이 대학교 진학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대로 꿈을 접어야 하나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저의 전부였던 축구를 놓을 수 없어서 일본까지 가서 실업선수로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스스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견딜 수 없는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유망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축구가 인생이 전부셨다는 표현에 참 제가 다 울컥하는데요. 일반인도 허리 통증을 갖고 있으면 견디기가 참 벅차요. 근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면서 더 많은 자극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뛰기만 하면 이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정말 끊어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척추 분리증과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앞으로 더욱더 통증이 심해질 것이니 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될지 장담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온 삶을 축구를 위해 산 사람한테 축구를 그만두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만도 하죠. 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 나이가 들어서 크게 고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누나가 저한테 너는 자세가 너무 좋지 않으니 허리를 좀 펴고 앉고 또 서 있을 때도 짝다리를 짚지 말고 똑바로 좀 서 있어라고 자주 말씀을 하곤 했는데요. 괜히 그 말에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두 분의 말씀이 수긍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사실 어머니와 누나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자세로 인해 생기는 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짜증을 내면서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아픈 것은 원래 허리가 약하고 좋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 자세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운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조금만 뛰거나 하면 허리부터 허벅지가 미친 듯이 아파서 내 허리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운동을 놓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제 몸무게가 보통 70kg에서 73kg 사이였는데 최근에 몸무게를 재보니 80kg에서 85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면 찌시더라고요. 안정환 선수도 데리우스라는 별명에서 슈퍼마리오가 될 정도로 확 인상이 바뀌셨죠. 강사님은 그 말을 듣고 관리를 진행하셨나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는 조금씩 걸어가야지 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이 잘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뛰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뛰면 또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뛰어봐야지 하고 도전해 보았는데 역시나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뛰고 들어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달리는 것 말고 다른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을 빼거나 건강 관리하는 데는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들어서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이 러닝 잘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러닝을 하는 자세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달리기를 할 때 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러닝에도 자세가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에서 허리가 아프지 않게 뛰는 법을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영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자세를 바꿔서 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자세라 그런지 오히려 더 불편하고 계속 제가 원래 뛰던 자세대로 몸이 흐트러지려고 하는데 계속 집중해서 이 불편하지만 유튜브에서 알려준 자세대로 몸을 바로잡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서 달려보았더니 신기하게도 허리가 전에보다 훨씬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이 러닝을 할 때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곧게 핀 상태로 골반을 정렬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뛰면서 발바닥은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중간으로 착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달릴 때는 설명과는 완전하게 반대로 달리고 있었어요. 허리는 숙이고 엉덩이는 빠져 있고 또 착지할 때도 발 앞꿈치나 뒤꿈치로 디디며 달렸었습니다.
네. 무작정 달리면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러닝했을 땐 통증이 괜찮으셨나요? 네, 다음 날 자세를 좀 더 숙지하고 퇴근길에 러닝을 다시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허리 통증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허리가 아픈 것은 내가 원래 허리가 약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어머니와 누나가 자세 좀 똑바로 고치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도 자세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달리기를 하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제 생각이 아닌 이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시는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바꾸니까 정말 10km를 뛰어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상쾌하게 러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자로 몸무게를 재보니 살이 6kg가 빠져서 75kg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평생 통증 없이 러닝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걸 좀 더 빨리 아셨다면 더 오래 꿈을 향해 정진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크네요. 네, 맞아요. 제가 만약 고등학교 때 이 어머니와 누나가 자세를 좀 고치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허리 통증이 덜하고 아마 선수 생활도 더 오래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면 내 삶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때론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은 주위의 시야로부터 눈을 닫고 귀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하거나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을 좀처럼 지우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드는 부분은 남한테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되고 자기 말만 하면서 학창 시절의 저처럼 자세를 고쳐라 이 말을 흘려듣고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어머니와 누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십몇 년을 좋아하는 운동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강연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저의 가족 중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김치를 담갔는데 정말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족들도 너무 잘 먹고 그 경험이 있어서 그분 마음에 나는 김치를 정말 잘 담그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김치 이야기를 하면 나보다 김치도 잘 모르면서 뭘 한다고 떠들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김치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은연중에 자기를 가시하려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자기 잘난 것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 말은 듣질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너무 외롭게 혼자서 지낸다면서 쓸쓸해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자신의 장점이 되려 마음을 높이는 수단이 돼버리니 주변으로부터 고립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군요. 네,
어떤 사람의 점수가 100이라고 할 때 자기도 100이라고 생각하면 100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500이라고 생각하면 100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 없기 때문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므로 대화할 때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사람과 말하기를 싫어해서 대화가 점점 끊기고 교류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된 사람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밖을 보면서 어디쯤 왔는지, 잘 가고 있는지, 또 도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눈을 감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된 사람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솔루션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것을 참기 힘들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옳은 면만 주장하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언제나 일관되게 생각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좋게 보일 때가 있고 나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주장할 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지 씨,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네, 자전거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오랜만에 타면 균형 잡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균형 잡는 것에 대한 꿀팁이 있는데요. 제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핸들을 자전거가 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해. 그래야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할 때 제 핸들을 계속해서 쓰러지는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핸들을 쓰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틀 수 있고 마침내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잘한다고 하는 생각 쪽으로 마음이 쓰려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내가 잘한다는 그 1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사고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보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한 결정을 할 때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